환지 방식이란 놈이 이 법의 원천 뿌리요, 뿌리. 원래 이 법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이거였어요. 이거 들어보셨나면? 이 법 들어보셨어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바둑 방식으로 반듯하게 하는 사업. 이 사업이 이 법의 원래 뿌리였다고. 그래서 이게 환지야, 환지. 그래서 이걸 수용 방식을 가미해서 법 제목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몸통이 환지예요, 환지.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환지 계획을 반드시 짜서 인가를 받아야 돼. 환지 계획, 인가. 환지 계획 누가 만들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업 시행자는 환지 방식을 할 때 환지 계획 만들어라. 누구한테 인가 받게요? 아, 이 눈설미. 이 참 눈설미 없는, 이 눈설미 없는. 계속 아까 개발법은 다 지정권자인데 환지 계획 한 놈만 시군구 아니라고. 환지에 점 하나 찍으면 환자들 시군구 보건소 가고 별짓을 다 합니다, 내가. 환지 계획 인가만 지정권자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직접 했을 때는 인가 안 받고 나머지가 환지계획을 만들면 시군구 인가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환지계획 인가 누구한테 받고? 시군구. 인가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자, 지정권자 찾아가서 준공검사 받고 그로부터 60일 내에 다 끝났으니까 환지 처분을 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것 청산.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개발계획의 실시계획의 내용을 묻는데 청산금 결정이 들어가. 시기가 안 맞잖아요. 그러죠? 시기가 맞질 않는 거예요. 시기가. 외워야 푸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환지 방식을 할 때는 뭘 짜야 된다고? 환지 계획. 그러니까 환지 계획을 짤 때 담아야 할 내용이라고. 자, 그 밑에 봐요. 환지 계획 해놓고 내용이지, 내용. 맨 하단 박스 환지 설계 동그라미 하고. 자, 니은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줄치고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리지 명세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재미난 얘기 해볼게요. 환지 계획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인가 절차 남았다. 공사를 했다고 안 했다고? 아직 안 했잖아요. 이게 재개발의 관리 처분 계획하고 똑같다니까? 환지 계획 만들어서 인가 받고 뭘 하는겨? 그 흐름을 좀 봐야 된다니까? 그럼 환지 계획의 내용에다가 아닌 거 골라봐라. 청산금 결정? 맞아요? 청산금은 언제 결정하는데? 공사를 끝나야 청산금은 결정할 거 아니요? 그러죠? 얘는 공사하기 전 단계잖아. 거기 객관식 나오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네 라고 풀면 되는데 고민해. 5개 가지고. 그리고 이따가 어느 것을 찍을까요? 3번이네. 보통 이제 웃자고 하는 거예요. 웃자고. 자, 다시 한번. 환지 계획에는 환지 설계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아, 기억인데 그럼 금방 동그라미 했는데. 필지별 권리별로 된 환지 명세 들어가 안 들어가요? 에라. 이래서 분필을 집어 던졌다 소문이 나는 거야. 내가 뭘 던져 소심하게 여기다 올려놨지. 분필 던지면 이걸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소심하게 이렇게. 분필이 아까워서 수입산이라 벌벌 떨잖아 내가. 이 선생들이요 이걸 안 쓰다가 막 쓰대. 간이 커지는 거지. 나만 쓰려고 갖다 놨는데 사부작사부작 쓰다가 한두 번 쓰다가 나한테 야단 안 맞으니까 다 쓰대. 그죠? 참나 이 사람도 간 컸네. 자, 봐봐요.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 권리별로 된 환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맞아, 틀려? 틀리잖아요. 그런 게 보여야 돼, 나중에. 니은하고 D급 봐봐요. 이 똑같아요, 달라요? 어디가 더 길어요? D급. 두 번째 놈이 필지별, 권리별 다 들어갔죠? 니은은 필지별로 된 일하고만 됐잖아. 그러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자, 봐봐 여러분. 진짜 환지라는 얘기는 이 동네가 용도가 농림지역이라고. 자, 농림지역이라는 용도도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아, 대화가 되네, 이제. 이 동네가 농림지역이요. 예. 그러면 주로 어떤 땅들이 있다는 거예요? 농지 아니면 산림, 그죠? 예. 농지라면 농업, 진흥지역, 산림이라면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농림업 진흥과 산림을 보존하려고 이렇게. 그러면 농림지역이란 얘기는 일제 때 해방되고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대대적으로 개발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일제 때 대장과 등기를 만들었으니까 일본 때부터요. 그죠? 일정 치하에 때 그때 만든 그놈들이 저들이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수탈하려고. 우리가 이뻐서 만든 게 아니고 저 새끼들이 청량을 해가지고 지적도 대장 임야도 만든 거야. 왜? 청량을 하면서 한반도 다 파괴해야 되니까. 세금 걷어들이려고. 수탈하려고. 그러나 나는 빼앗아 가야 되니까 등기부 만드는 거예요. 저건 나라 제대로 모방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전에 등기 이런 건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농림지역이다? 한 번도 제대로 된 개발은 없었지. 이 일대는 평생 농사만 짓는 거죠. 농사 지게지고 왔다 갔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얼마 이상 면적으로? 아, 또 일리 가야지 뭐 우리가. 도시지역? 외지역은 얼마 이상? 저 도시 외지역을 물어보면 대답하는데 농림지역 물으면 대답이 안 나와. 30만 이상이지. 그죠? 개발구역 지정하면 이 동네는 그 순간 용도가 뭘로 바뀌어요? 아유, 용도 변경 됐잖아요.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됐잖아요. 그러면 도시지기에 맞게 몇 년 공사해가지고 반듯하게 구획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없던 도로가 다 싹 다 만들고 말이에요. 벌써 뽀다구가 다르잖아. 이 개발하기 전에 이 땅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전토지라 하고 공사 끝나서 새로 조성돼서 돌려받는 땅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고. 환지라고. 환지. 그러면 환지라고 하는 것은 공사 끝나서 내가 돌려받은 땅 아닙니까? 이 돌려받을 환지에 대한 내용은 봐봐요. 지금 환지 계획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공사를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기 전이지. 그럼 비포 이 상태란 얘기지. 몇 년 공사해서 이 상태로 만들어서 새로 조성한 땅을 환지 처분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공사 끝나 받을 환지는 최종 환지 처분해야 내 것을 알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환지 계획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공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느 땅이 어느 놈 것인지 알 수 없어. 없으니 단 지목은 뭘로 하지? 면적은 얼마짜리 만들까? 이건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지 계획 짤 때 내용 속에 나중에 받을 땅에 대해서는 필지별이란 말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권리별이란 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니언 봐봐요. 니언이 뭐라고?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나중에 받을 거니까. 필지별로 지번 설정 어떻게 할지, 면적은 얼마나 할지, 지목은 뭘로 하지는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권리는 확정이 안 됐죠. 디귿은 현재 있는 땅이기 때문에 대장을 띄워보고 등기부 띄워보면 면적도 알고 다 안다니까, 권리관계. 그러니까 청산 대상 토지는 현재 있는 땅이니까 필지별, 권리별이란 말 쓴단 말이에요. 필지별, 권리별. 그럼 다시 한번 또. 자, 환지 계획에는 환지 설계가 포함돼야 한다. 맞아, 틀려? 그래, 맞아. 자,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 권리별로 된 환지 명세가 포함돼야 한다. 그러면요? 아, 그러지. 이제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재개발의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관리처분 계획. 우리 배울 때 관리처분인가 받고 철거 공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분양처분하고 똑같잖아요. 환지 계획인가 공사, 환지 처분. 그래서 환지 계획에 요 내용을 묻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는 나중에 받을 환지의 권리는 들어가면 안 되지. 환지 처분해야 어떤 권리자가 어떤 놈의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네 거다 해주는 게 환지 처분이에요.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입체 환지할 때 입체 환지용 구분 건물에 명세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서 왼쪽에 책 날개 문장이 4개 있을 거예요. 그렇죠? 줄 하나도 없나요? 두 번째 문장은 줄 쳤을 건데? 볼게요.
토지 등의 평가.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개발구역 안에 있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 토지평가협의회자 심의 동그라미 거쳐 결정을 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평가 동그라미. 조성된 땅 평가를 하고 가격 결정해야 나중에 청산할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가 먼저, 심의가 먼저. 그나마 평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표시를 해놔가지고 뭔가 흔적을 남겨놨네. 그 갈등 없이 평가라고 하는 거고. 교재 없으면 다 뭐, 만약 이 교재 말고 새 교재를 하면 또 다 심의가 먼저 이렇게. 그에 앞서, 그죠? 감성평가를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심의를 하라니. 바꿔보면 안 돼. 바꿔서 낸 적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있나요? 아, 여러분, 토지 부담률이 뭔지를 알아야 또 얘가 이해를 해요. 자, 다시. 농림지역인 상태에서 개발구역 지정했을 때 100만 평 계산하기 좋으라고. 자, 100만 평의 농지니까, 임야니까, 뭐 도로가 있을 것을, 뭐 있어. 자, 개발 사업 하니까 4차선 도로도 만들고, 초등학교 2개 부지 만들고, 공원 부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데, 이거? 새로 개발 사업 하는데? 그러면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학교 부지 다 만들 텐데, 그게 대충 설계 뽑아보니까 한 40만 평이 필요해요. 그러면 도로 부지, 공원 부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보할까? 100만 평 개발구역에 땅 주인들 있지, 지금. 땅 주인들이 지가 가진 땅에 비례해서 40%씩 공공용지로 제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개인 땅 주인들이 도로 부지 등으로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그 비율, 이 감보율,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래요. 토지 부담률이 높잖아요? 도시기능이 더 쾌적해져요. 도로가 4차선, 6차선, 공원이 하나가 2개 되니까. 반대적으로 토지 부담률이 높으면 환지받는 면적은 좀 덜 받지. 덜 받는다 하더라도 토지 평당 가격은 훨 좋아지는 거예요. 토지 부담률이 낮으면 환지도 많이 받겠지만 도시기능은 좀 떨어지지. 그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래. 공공용지 제공하는 비율. 그래서 보면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 초과하지 마라. 50%. 다만 환지계획구역의 특성 고려하여 지정권자 인정하면 얼마까지? 60%까지. 있으며 환지계획구역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60% 초과하여 정할 수도 있다. 얼마 동의하면? 그럼 밑에 이제 토지 부담률 산정 방법이라고 있죠. 보류지 면적 빼기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들어가는 공공시설 면적에다가 시행자가 소유한 땅 나누기 환지계획구역 면적 빼기 무상으로 들어간 땅 곱하기 100. 감당하시겠어요? 그럼 문제 풀면서 문제를 같이 보면서 이게 공식 외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오늘은 토지 부담률을 얼마 넘지 마라? 50% 넘지 마라 그랬어요. 지정권자 인정한다면 60%까지 할 수 있고, 그 뭐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60% 초과. 근데 만약 토지 부담률 계산하는 거 나오잖아요? 어차피 막 미친 듯이 연습할 거예요. 9, 10월 달 되면. 7, 8월 달부터 다 계산하는 거는. 계산 문제 나올 때 토지 부담률, 그러면 꼬랑지가 거의 없거든. 끝에 뭐 지정권자 정했다, 3분의 2 동의 이런 말이 없거든. 그럼 55%, 60% 나오면 다 틀렸지? 토지 부담률이 얼마 초과하지 마라? 50%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애정하면 다른 그게 예외가 없으면 자기 땅에 공공용지로 가져갈 걸 절반 이상은 가져가지 마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 부담률이라는 것은 땅 주인들이 공공용지로 나가는 땅이어요. 자, 오케이. 그렇게 말해놓고 다시 오른쪽 페이지에 환지 방식이라고 평면 환지, 입체 환지라고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 토지로만 돌려준다. 좀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평면적 환지라 하고 구분 건물 지어서 주는 걸 야, 이거 입체적으로 바뀌었다. 이걸 입체 환지라고 합니다. 입체 환지. 자, 한번 볼게요. 이건 뭐 빈칸으로 그대로 나왔으니까. 기억.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토지로 가는 거예요. 평평하게. 이걸 무슨 환지? 평면. 입체 환지.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물로 옮겨주는 게 입체. 또 자세히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작성 기준 적응 환지라고 있나요?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와 공사 끝난 나중에 환지받을 땅 간의 위지면 토수리환이라고 그랬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왼쪽 상단에 요 땅 가진 A한테 공사 끝나 돌려줄 때도 그 자리에,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 그 위치, 그 면적으로 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환지 계획을 정할 때 종전 땅과 공사 끝나 돌려받을 땅 간에 위치도 보고 지목도 보고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다 보라는 얘기잖아요. 되도록이면 이런 걸 전부 다 고려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하는 환지를 뭐라고? 적응 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적 개념 아니고 학술적 개념인데 가장 여러분 적절하게 요구에 응한 환지다 이 얘기예요. 이상적 환지 처분이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적응 환지 예외라고 있나요? 그 다음에 기억 그거 시험에 단골인데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일단 그 밑에 면적의 적정화 쪽에 정환지 동그라미하고 감환지 동그라미 하세요. 자, 내가 가진 땅보다 더 받는 걸 뭐라고? 덜 받는 걸. 자, 환지할 때 더 받는 정환지는 되지만 덜 받는 감환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시험 낸 적이 있어요. 정감 다 돼요? 자, 그렇다면 좀 전에 환지의 부지정이란 말 나왔죠? 그 위에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이거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주의해. 기억.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허리 안 펴고 좀 이렇게 좀 하세요.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배가 안 고프니까 여러분들이 사냥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환지 부지정 할 때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 받아 안 받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가죠? 자, 봐봐요. 땅 주인 A라는 사람이 소유자 아니요, 그죠? 나중에 이제 요 땅 주인이 환지 받기로 하면 제자리에다가 그 자리에다 대충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땅 주인이 환지를 나중에 안 받겠노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이도 많은데 몸도 안 좋은데 3, 4년 뒤에 환지 받아봐야 나 죽고 아들들 싸울 텐데 나 그냥 땅값 청산해 달라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청산은 이때 하는 게 원칙이에요. 3월 1일 날 환지 처분하죠. 요날 결정하고 2일 날 확정이 돼. 2일 날부터 가져가라. 청산금 결정은 환지 처분해야 돼요. 그런데 땅 주인이 나 환지 안 받겠다고 땅값 5억 달라고 평가해서 그럼 환지계 인가 떨어지고 미리 청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환지 안 받고 돈으로 청산 미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봐요. A 땅의 소유자가 A 아니야? 이 땅을 빌려서는 B라고 한 놈이 있어. 임차권자야, 임차권자. 계약기간 2년 남았어. 계약기간 남았는데 땅 주인이 돈 받고 땅값 받고 갚버리면 나중에 공사 끝나서 제3자가 환지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땅 주인이 받겠다는 얘기야, 속된 말로. 그럼 이 땅의 임차권자가 보호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큰일 난다고.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 즉 땅 주인이 지금 듣고 있나요? 네. 땅 주인이 5억 받으려 하면 권리자들한테 시행자가 통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청산금 못 주게 압류를 해. 그리고 임대인 피해 올 수 있으니까 이 새끼가 돈 받고 가는 거 아니오. 그럼 땅 주인한테 일로 와라고 보증금 돌리도 소송한다니까. 보증금 반환 소송 하겠지. 계약기간 남았는데 이 새끼가 나한테 빌려줘 놓고 지는 땅값 받고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너 왜 그래?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야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면서 이 공사를 중지시켜놔야 될 거 아니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야. 본안소송 끝나서 받을 때까지 못하게 해주세요. 인용이 되는 순간 2조 원짜리 공사가 스탑돼 버린다. 그래서 임차권자가 땅 주인, 임대인 땅 주인이
환지 안 받고 돈을 미리 받고 싶으면 이 땅에 혹시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얘 동의 받으라고. 얘 동의 받으라는 얘기는 야가 동의해 줄 때 그냥 해줍니까? 주인님 보증금 돌려주세요. 계약기간 남았는데 나 쫓아낼 사유도 아닌데 나가라 하니 딴 데 땅 구해야 되니까 이사비도 주고 복비도 주세요. 야한테 피해 주지 마라 이 얘기요. 그래서 환지 부지정해서 미리 청산금 받고 싶을 때는 그 땅에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그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다시 읽어볼게요. 기억.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오케이? 반드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동의 얻어야 돼. 그 다음에 저 밑에 입지환지라고 있나요? 아까 구분 건물로 바꿔주는 게 입지환지죠. 왜 이게 필요한지 봐봐봐.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자, 관리 농림지역일 때 100만 평이라고 그랬죠. 아까 도로부지 등으로 40만 평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토지 부담률이 40%요. 그러면 조성해서 돌려받을 땅은 60만 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과소 토지 가진 놈들이 있어. 12평짜리, 15평짜리, 10평짜리 말이야. 야들이 100명이요. 그러면 야들한테 기준 크기를 100평으로 정했다 해서 다 증환지할 만한 땅이 있냐고 없지. 그러죠? 이해가죠? 40만 평이 공공용으로 가서 60만 평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과소 토지 가진 사람, 주로 과소 토지는 18평을 말하거든. 안 된 땅 가진 사람들. 을 다 모아가지고 이리 와라. 너희들 12평짜리 아파트 지어줄 테니 받을래? 자, 여러분 12평 땅 가진 사람, 15평 가진 사람이 땅값 15평 현금 받는 게 유리할까? 소형 아파트가 유리할까? 구분 건물이라 구분 건축물인데 구분 건축물이라는 것은 상가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상가는 내가 얘기하면 한 적이 있잖아. 1층하고 2층 가치가 엄청 차이 난다고. 1층에 월세가 100만 원 받는다. 똑같은 면적 2층은 40에서 45만 원이에요. 1층의 월세 40%에서 45%가 2층의 월세예요. 2층 월세 곱하기 0.8, 3층 월세예요. 4층부터는 다 똑같고. 보통 산정할 때 그렇게 들어가요. 감안하시면 돼요. 2층의 월세다 이 건물, 그럼 1층은 여기 한 이 정도 되겠구나. 배 좀 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대신에 구분 건물 줄 때 또 연립 다세대 주택 지을 수 있죠. 얘들은 실효성이 없어. 왜? 4층에만 지으니까. 주로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아도 12평 돈 받는 거하고 아파트 받는 거하고 어디가 유리? 아파트. 그러면 두 동 50세대짜리 두 동만 지으면 100명 한 방에 게임 끝 아니요? 이게 입지환지요, 입지환지. 자, 입지환지 볼게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뭘 받아서 신청인데 그걸 동의받아 그렇게 내면 안 된단 말이야. 신청을 받아 환지의 목적인 토지를 가름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주는 게 무슨 환지에? 입지환지. 그 다음 환지 신청, 입지환지 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짧게는요 30일, 길면 60일 이내로 주고 며칠 연장해 줄 수 있고 20일. 그 다음에 한 장 딱 넘어가면 나머지 납두어 동그라미 리얼에 채비지 보류지라고 있나요? 그 채비지란 단어를 이게 진짜 한글로 써놓으니까 너무나 보류지만 해도 알 것 같아요. 입지환지도 알 것 같아. 증환지도 그러죠? 근데 채비지란 말은 젊은 친구들 진짜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야말로 비용이죠, 비용. 경비에 대체하려고 별도로 정한 땅, 이 순서가 채비지. 설명하다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비용에 대체하려고, 비용에 쓰려고 별도로 정한 땅을 뭐라고? 채비지라고. 그럼 봐봐봐. 졸지 말고. 자, 1000세대 아파트 이렇게 시끄럽게 뜨는데도 줘라? 1000세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만약에 전용면적 거의 다 똑같아요.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 2천억이 든다 쳐. 2천억. 그 2천억은 누가 내요? 조합원들이 내야지. 세대별로 2억씩. 그죠? 예외로 저 구반포 저것처럼 돈을 10억씩 받는 그런 거는 예외고, 목동 아파트 있죠, 7단지. 혹시 7단지 층수가 최대층이 몇 층이게요? 여기 아마
목동 7단지 3종 일반 죽을걸요? 저 15층이 최대요? 그래, 15층이라 쳐. 제가 만약에 용적률이 상향돼 가지고 30층으로 지을 수 있다 쳐요. 그럼 부담금 안 내도 될 거예요. 오히려 받아. 쬐끔해서 받을 수 있어. 근데 1대1 재건축을 항상 상정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15층을 그대로 15층 같은 면적을 짓는 게 이게 재건축이야. 그러면 그 비용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내야지. 그러면 2억씩 내라. 그 돈 어디서 마련해요? 통장에 있어요? 이때는 없다고 해야 돼 또. 없잖아 소실. 여러분 집집마다 2억의 여윳돈 통장에 있으면 그때부터 애들 아빠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멀쩡한 차 박아버린다니까. 외제차 타고 싶어가지고. 남자들 그래요. 여자들은 여러분들 샤넬, 루이비땅 이런 거 좋아하듯이 남자들은 그런 거 관심 없거든. 자동차에 자동차. 박아버린다니까. 지가 박아놓고 바쳤다 그러고 와 목숨 위험하다 그러고 그래서 좋은 차 탄다고 미워하고 차 박아버린다니까. 대출을 받잖아 대출. 그죠? 시공사가 연결해서 집단 대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봐요. 환지 방식을 100만 평을 환지 방식으로 해. 이 안에 땅 가진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럼 저것들이 꽃갱이 가지고 미나? 건설회사 토목업자 선정할 거 아니야 시공사. 시공사가 와서 이거 다 밀고 싹 정리하는데 한 2천억 더 내요. 2천억. 그 돈 누가 내요? 땅 주인들이 내야지. 자기들이 이익 가져가잖아요. 그 돈 있나? 자 봐봐봐. 이런 데인데 이런 데는 하지도 안 해. 이런 데 땅이 그죠? 이런 데 그냥 되게 부자들이 여기 사냐고.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살지. 물론 땅을 가진 사람은 기본 부자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돈을 낼 수는 없으니까 각각 자기 가진 땅을 조금씩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각자 2%씩 땅을 떼어내라. 땅을 떼어내서 채비지 조성해. 그래서 이 땅을 건설해서 팔았더니 2천억이 나와서 1천억이 나와서 그 돈으로 공사비 쓰는 거야. 취지가 똑같다니까 이게 재건축하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팔아서 경비에 쓰려고 별도로 정한 땅을 뭐라고? 채비제. 이 개론용으로도 언급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계획 정하는 목적으로 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잘 보세요. 채비지로 정하여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경비에 충당하려고 별도로 정한 땅을 뭐라고? 채비지. 오케이. 이제 환지계획 인가 보세요. 환지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한 것만으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 경우는 환지계획 작성한 때에는 제주도 빼면 시군구에 가서 뭘 받으라? 인가. 누구 찾아가서? 시군구.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인가받죠? 아니 당연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실으려 하는 경미가 또 나왔지. 다음에 해당 경미한 변경 그러하지 않다. 박스 안에 4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오히려 금전으로 청산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권리관계 단순해지죠. 환지 받기로 한 사람이 나 환지 안 받을란다. 돈 주세요. 그런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고도 변경할 수 있다. 좀 전에 비용 면적의 감소 증감 있었지요. 100분의 얼마까지? 12.5%요. 10까지 비용은 증감 면적은 뭐 할 때 나왔어 그거? 그래 그 비용은 증감인지 면적 감소인지 모르겠는데 뭐 할 때 나와서 뭐 할 때? 뭐요 그거? 허가? 오늘 허가가 나오지 허가 무슨 허가요? 봐봐 이렇다니까. 실컷 외우고 내가 얘를 실컷 데리고 갔더니 우리 집 애가 아니야. 폭탄 나가서 피난 갔는데 실컷 나서 정치하니까 너네 집 애가 내 손에 걸려 있는 거야. 실시계획 작성해서 시행자가 누구한테 인가 받아요? 그렇죠. 지정권자한테 변경 인가 받아 안 받아요? 받는데 그런 경미한 변경 인가를 안 받는 거예요. 지금은 환지계획 인가 받은 거 있지요. 변경할 때 경미한 변경하는 거예요. 그 잘 보면 토지 환지로 지정된이라고 됐잖아요. 땅이나 건물을 환지 안 받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변경. 그럼 환지계획 인가 변경 인가 안 받고도 변경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야 그거는 실시계획 인가받은 걸 변경 인가 안 받는 경미한 내용이고 이거는 환지계획 인가받은 걸 경미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조합 설립 인가받을 때 변경 인가받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신고하고 문장을 외워버려야 되는 거예요.